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화제 SNL이죠. 미국의 코미디 쇼인데, TV 쇼인데, 최근에는 옛날엔 참 재밌었던 것 같은데 최근엔 저도 잘 시청을 하지 않다가, 그쵸, 유튜브에 푹 빠져서 요즘은 대체적으로 TV를 잘 보질 않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SNL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도치코인까지 연관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마지막은 웨이모죠. 저는 항상 경쟁사들이나 이런 다른 회사 소식도 항상 같이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웨이모가 지금 택시 서비스 웨이모 원이죠.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인 이 웨이모가 왜 더 이상 지금 테스트만 많이 하지 지금 별로 그렇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분석한 기사가 좀 나와서 그것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SNL은 일론 머스크가 에스퍼거 증후군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약간 이제 멘탈 디스오더, 약간 정신적인 자폐 비슷한 건데, 그래서였나요? 뭐 물론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 수준,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 없는 정도지. 뭐 제가 감히 뭐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평가하겠냐만, 참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남 하는 걸 평가하기가 더 쉬운 편이니까요. 근데 그동안 이런 어닝콜이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어떤 기술,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나와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저런 얘기할 때도 조금 이게 좀 말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면들이 계속 그 몇 년간 보였었는데, 말을 잘하는 CEO가 아니라는 평도 꽤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오늘 SNL에서 이런 면으로 밝혀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유쾌하게 이런 면이 깔끔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안 좋은 편이지만, 본인 트윗을 들어서도 예를 들었지만, 이런 코미디 프로 TV쇼에는 아주 좋은 재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쇼는 뭐 그래서 나름 이런저런 이렇게 내용들을 저도 다 보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딱히, 물론 문화적 차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것과 그런 뉘앙스를 아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서 문화도 이해를 해야지, 그런 유머 코드라든지, 제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근데 일단 평들이 썩 재미있다라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SNL에서 자꾸 일론 머스크가 도치코인을 언급해서 이걸 자꾸 이렇게 띄워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코인이 좀 더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 지금 코인 가격이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 도치코인이라는 건 매일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엄청난 반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딱히 그렇게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게, 좀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내려온 거예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은 못 견뎌하죠. 근데 불과 이거 한 달 차트거든요. 이만큼을 올렸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올해 초에 혹은 그 좀 뒤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이제 도치코인을 언급했을 때, 이걸 갖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 따라 투자하면 뭐 망한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타이밍 문제인 거죠. 초기라든지 일찌감치 이제 투자하신 분은 1000불을 넣었으면 무려 12,00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떨어졌을 테니까 10,000%라고 하면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요. 이거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할 때마다 장난 삼아라도 요 정도는 넣어야 될까요? 절대 이건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이게 등락이 심하다는 것과 격하게 올랐다라는 거죠. 투자의 판단은 항상 본인의 판단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거 좀 내리니까 사람들이 가뜩이나 유머를, 저는 그게 공감이 안 돼서인지 모르지만 이 코인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라는 트윗을 막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얘기들이 당연히 유머가 좀 그렇게, 뭐 이제 자기가 본인 위드핀 이야기, 아까 그 코인은 엄마에게 코인을, 그리고 이제 머더스데이죠. 다들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전화 한 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도 이렇게 늘 이런 좋은 주제를 갖고 계속 자주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요. 아버지랑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렇다고 뭐 제가 일론 머스크처럼 도치코인을 지금 엄마에게 선물하는 건 아니고 아버지께 선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바이럴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자 싸움이라고 간략하게 정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게 코인에 대한 밸류를 이제 워낙 이제 안 좋게 보시니까 특히 어른분들은 안 좋게 보시니까 저도 조금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은 결국 가격이 거기에 유지가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아직은 전기차가 시기상조고 비판적인 테슬라 비판적인 세력이 있지만 저는 그 덕에 좋은 인프라와 좋은 차와 오토파일럿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너무 실감하고 이번 여행으로 또 테슬라에 더 빠지게 됐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 아버지께서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거 50억이나 1000억 막 이렇게 가는 그림 가격이 있다고. 저는 도무지 그 돈 주고 지불하고 그림을 아무리 역사와 전통과 뭐 뭔가 설명해도 저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저걸 왜 저 돈 주고 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치코인이 지금 화제성은 좋지만 얼만큼 이게 많은 사람들을 계속 이 생태계 안에 가둬둘 수 있는 힘이 딴 게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밸류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친환경과 화성을 목표로 다방면의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손대는 사업이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꽤 웬만큼 굵직굵직한 실적을 내고 그로 인해서 저에게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경험이 좋은 경험으로 다가오면서 저도 테슬라라는 생태계 안에 들어가면서 일종의 구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갇혀서 계속 그 밸류를 인정하게 되고 그 발전을 이제 기대하게 되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을 더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독자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도 이제 생태계 싸움, 넷플릭스도 가입자 싸움, 얼만큼 자기 생태계 넣는 것 플러스 거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참에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구독자를 모아야 된다라는 것도 저도 알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번 SNL에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이런 TV쇼에서도 경쟁사의 피를 빠는군요. 정말 제대로. 이 기사 타이틀이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내면 됩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라이벌인 루시드 모터, 제가 심지어 이제 웨스트팜비치에 가서 직접 실물을 확인하고 이 루시드 얼마 전에도 영상 만들었죠.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 SNL 쇼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소개 독백이 끝나고 이런 전기차 광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호텔에 앉아서 이걸 보는데 바로 첫 번째 광고는 루시드 에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쇼에서 무슨 뭐 테슬라에 뭐 한 방을 먹였다, 트롤을 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지금 이 테슬라 CEO는 이렇게 나오기만 해도 돈을 주고 모셔야죠. 지금 아마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일론 머스크가 나왔을까. 아니 근데 돈을 안 받았어도 이렇게 그냥 홍보 차원이죠 완전히. 근데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테슬라 광고, 거기다가 지금 뉴욕에 사이버 트럭이 왔더니 엄청나게 트윗이 지금 폭발하고 있죠. 지금 이게 제가 그래서 지금 루시데어랑 제가 사이버 트럭을 바꾼 건가. 뉴욕에 오는 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뉴욕 시티에 사이버 트럭을 몰고 올 줄은 몰랐는데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 왜냐면 진짜 잠시만 있다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러 돌아가기에는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여튼 이런 것만으로도 광고 효과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 루시드 모터를 필두로 지금 온갖 전기차 광고랑 광고는 이번 SNL에 다 붙었습니다. 결국은 SNL한테 엄청난 돈을 안겨준 거죠. 이런 폭스바겐부터 해서 ID4 광고도 봤거든요. 광고들은 쏟아져서 여기서 돈을 투여해서 어떻게든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데, 테슬라는 그냥 이제 뭐 SNL과 함께 이제 뭐 돈을 나눠 가졌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튼 경쟁사의 돈으로 쇼도 하고 자기도 광고하는 보조금에서도 그런 환경 분담금, 카본 레귤레토리 크레딧을 뽑아먹질 않나. 여전히 TV쇼에서도 그런 면이 너무 잘 보여서 이 기사들이 너무 웃겨서 마지막까지도 정말 쪽쪽 빨아가는 일론 머스크였고요. 루시드 모터는 글쎄요, 아직은 이런데 광고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차는 좋지만 약간 그래도 홍보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테슬라 팬이라서. 그래서 조금 저는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웨이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웨이모가
별로 택시 서비스를 익스펜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물론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나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이제 웨이모 카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 기사를 잘 보면은 이제 애리조나의 서번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별로 이 피닉스에서 별로 그렇게 확장을 안 한다라는 거죠. 왜 확장을 안 할까? 1차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이거 계속 확장해봐야,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논리죠. 기존 내연기관들이 차를 만들어 팔아봐야, 아니 적자나는 거 그냥 적당히 그냥 어떤 투자금 뽑는다든지 의미 목적만 달성만 하면 거기까지만 하자,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거 아니냐 할 때마다 당연히 적자겠죠. 여러 이런 다른 유튜버 분들도 영상 올렸고 저도 그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했지만 별로 안 좋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웨이모가 선두주자이지만 그렇게 로보택시를 런칭할 만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나니까 확장을 안 한다라는 의견도 뭐 맞는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can I explain? 왜냐하면 아니 이미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 업계가 붕괴된다는 얘기가 계속 이제는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썼는데 나온 거는 별로 없죠. 지금 돈이 문제냐, 서비스 확장을 하는데 지금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뭔가의 성과를 보여내려면 지금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게 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데, 여기 보면 Extremely Detailed 3D Map, 웨이모는 테슬라와 달리 맵 데이터를 쓰죠. HD 맵을 쓰는데 그걸 제너레이션 하는 게, 이게 일론 머스크도 지적을 했듯이 매번 맵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어려워서 지금 확장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최신 데이터들, 제가 그때도 사고나 이런 것들 웨이모 데이터를 듣다 보니까 웨이모 말이 맞다라고 제가 웨이모 쪽으로 이제 많이 해석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또 이제 그 지역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속 이런 관련 이제 연구나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피닉스가 구획이 잘 돼 있고 날씨라든지, 그러니까 좀 그래도 온화한 비가 잘 안 오고 좀 악천후가 적을 지역과 이 시의 구획이 잘 나눠져 있는 이런 데서 서번 교외 지역에서 했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택시를 타는, 서버에서 택시를 타는 가장 큰 수요는 공항을 가는 거랍니다. 공항에서 타고 내리기가 쉽지 않겠죠. 거기가 혼잡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서버에서 했지만 픽업하는 거랑 드롭하는 포인트는 여전히 혼잡해서 수익성도 안 날 뿐더러 이게 잘 대응이 안 되고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라이드 쉐어라든지 택시 서비스는 도심 위주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런 커스트 문제, 수익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테스트한다는 게 좀 많이 부족했던 거죠.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택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도심 위주인데 이거를 밖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수익성이 안 나는 것과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다시 던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웨이모가 어느 정도 성능이 지금 플래토 구간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의문도 제기하냐면, 너무 좋은 데서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구획이 잘 되고 안정적으로 하는 데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는데 사실 좋은 케이스와 나쁜 케이스 모든 게 필요하거든요. 전방위로 이런 모든 상황이 다 필요한데 웨이모가 너무 제한적 조건으로만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여기 써 있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대응하고 이거를 각각의 상황에 직접 부딪혀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거는 결국은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여기 전문가분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팍팍 느껴집니다. 결국 테슬라가 이걸 읽고 느낀 점은 결국 자율주행에 있어서 최상위 선두주자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여실히 느꼈고요. 빨리 웨이모도 지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더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빨리 자유롭게 그 차를 뿌려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어야지 이게 지금 성장이 되지, 확실히 지금 웨이모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들도 이런 것들을 좀 이미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겠죠.
그리고 요즘 또 드는 생각은 제가 이번에 로드트립 하면서 느낀 건데 결국은 앞으로 라이드 쉐어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들이 막 나오면은 차량 판매가 줄을까 늘을까를 생각했었는데 결국 인간의 소유욕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장거리를 아무 때나 이렇게 원할 때 이렇게 가려면은 제 생각에 라이드 쉐어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결국 차량 판매가 더 늘지 않을까. 더 자율주행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사고를 줄여주고 인간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참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된대요. 참 신기하게 일론 머스크의 그런 감각이 참 여실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테슬라가 하는 방향이 점점 맞아간다라는 제 개인적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추후 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잘 어떻게든 가다듬어서 저도 일론 머스크를 닮아가나요? 어쨌든 이건 개인 채널이고 제 의견을 막 이야기하려고 만든 거여서 편히 얘기하고 나중에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써먹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더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